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젠틀입니다. 2일차 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일차 일정과 이동 경로입니다. 우선 홋카이도에서 마쓰야마 시역까지는 전차로 이동을 했고요. 히로시마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마쓰야마시 역에서 마쓰야마 관광항까지는 마쓰야마 2호철도 다카하마선과 연계 버스로 이동하였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저희의 이동 경로 중에서 마쓰야마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바이신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인기 드라마 도쿄 러브 스토리를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동진과 같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기차역에 가시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항구에 도착해서는 대형 페리선을 타고 히로시마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히로시마 항에 도착해서는 전차를 타고 저희의 숙소인 리가 로얄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에는 오코노미무라로 이동을 해서 이른 저녁을 먹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히로시마 파르코 백화점과 혼도리 상가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부고프 매장에 들려서 잠시 쇼핑을 했고요. 원폭돔에 들려서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텔로 들어오는 길에 히로시마 게이트파크에서 산책을 하고 2일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선 설명을 마치고 호텔 조식부터 같이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무리를 해서 그런지 가족 모두가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조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조식은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가족 모두가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히로시마로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서둘러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일찍 왔는데요. 저희보다도 더 빨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호텔 조식을 먹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쓰야마 도쿄레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텔이 위치도 정말 좋고 밥도 맛있었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어제 하루였지만 이 홋카이도 역을 저희가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나름대로 또 정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전차를 타고 히로시마로 가기 위해서 마쓰야마 시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어제 마쓰야마에서 전차를 3번을 탔는데 탈 때마다 다른 전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전차가 올지 상당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차를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기대한 것처럼 새로운 디자인의 전차가 왔고요. 탑승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손잡이가 도자기로 돼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곳 특산물인 감귤로 된 손잡이를 봤었는데요. 오늘은 도자기로 된 손잡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차 구경하느라 깜빡하고 동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요. 1000엔짜리로 교환을 해서 요금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마쓰야마 시역에 내렸습니다. 어제 이제 초밥집에 가는 길에 내렸었던 그 역이었는데요. 마쓰야마에서 교외선이죠. 마쓰야마 항구까지 가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마쓰야마 시역으로 저희는 이동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9층 규모의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위치한 건물이고요. 9층에서는 대관람차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히로시마에 가지 않고 마쓰야마에 더 머물렀다면 아마도 여기서 대관람차도 타고 더 놀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쓰야마 관광항까지 가는 표를 구입하기 위해서 무인 승차권 판매기에서 발권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집 큰아들이 친절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현지 일본인 분이 도움을 주셔서 할머니께서는 무사히 표를 구입하셨습니다. 저희는 한국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도보로 가는 방법과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잠깐 고민을 하다가 버스 연계 노선으로 680엔을 지불을 하고 표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마쓰야마 관광항까지 가는 방법은 다카하마역까지 이동 후에 버스로 한정거장을 가게 됩니다.
지하철역으로 9정거장 걸리고 버스 한 정거장을 이동하는데 680엔, 4인 가족으로 하니까 2720엔이 나왔습니다. 요금이 조금 비싸서 사실은 조금 놀랬었는데요. 지하철을 타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의 1호선 지하철을 타는 그 느낌이 그대로 나는 것 같아서 아빠인 제가 제일 신나게 지하철을 탄 것 같습니다. 특히 푹신푹신한 의자가 옛날 지하철과 같은 그대로의 느낌이라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고요. 뭐 손잡이라든지 지하철 중간에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거의 똑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소요시간이 21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잽싸게 전철 맨 뒤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네, 기관사님이 근무하신 공간이 이렇게 투명하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부를 볼 수가 있고요. 신기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보다가 보니까 또 이제는 앞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맨 앞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자, 앞부분에도 역시 기관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조종관을 잡고 계시고요. 정신없이 전철을 둘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릴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을 봤더니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전망이 좋은 역이 있더라고요. 이 역의 이름이 바이신지 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동진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하차를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분들도 내리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이신지역 바로 앞에는 밑장 카페가 있습니다. 밑장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신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하차하였지만 저희는 한 정거장을 더 이동해서 다카하마역에 내렸습니다. 출구로 나가면서 역무원분께 연계버스 탑승 장소를 안내받고 다카하마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연계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네, 지하철역에서 한국까지 거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이용하기는 정말 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먼저 버스에 탑승을 하고 그 후에 저희 와이프와 아이들이 이렇게 버스를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큰아들이 무거운 캐리어와 짐을 한가득 들고 오시는 어떤 중년의 여성을 보고 도와드리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께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셔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버스를 탑승하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캐리어와 큰 가방에 대형 인형까지 함께 같이 여행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와 같은 배를 타고 히로시마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저희 집 큰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200엔을 주셨어요. 여행 중에 외국분에게 갑작스럽게 용돈을 받게 돼서 무척이나 당황을 했는데 그냥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마쓰야마에서는 떠나는 순간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곳 에이메현을 한자로 풀이하면 사랑의 미녀원입니다. 이곳과 뭔가 묘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측 매표소에서 히로시마로 가는 탑승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쾌속선 슈퍼젯과 여객선 크루즈 페리 중에 선택하여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쾌속선은 직항으로 가는 경우 히로시마까지 70분이 소요되고, 자, 여객선은 중간에 구례항을 경유하고 160분이 소요가 됩니다. 편도 기준 요금은 쾌속선은 8,000엔, 페리는 5,000엔입니다. 좋은 점은 외국인의 경우 30% 할인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저희는 항구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45분경이라서 고속선을 타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리로 결정하고 1인당 3,500엔 금액으로 발권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권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지만 발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표소 뒤편으로는 이렇게 기념품과 간식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쓰야마에서 제조하는 감귤 사케와 도구온천 스타벅스가 프린팅되어 있는 사이다 등을 구입하고 페리선을 탑승하기 위해서 게이트 C로 이동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10시 57분이라서 서둘러서 이동하려고 했는데요. 항구에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매표소에도 사람이 없고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나름대로 좀 걱정을 했었는데, 탑승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까 저희한테 용돈을 주셨던 그 여사님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출발 시간이 됐는데 배가 없어서 탑승구에 한번 나가 보니까요, 이제서야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이 시작되자마자 금방 저희의 순서가 왔습니다. 탑승 인원이 이렇게 없어도 운영이 되나 할 정도의 규모라서 승객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수속을 마무리하고 승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쓰야마 관광 터미널이 상당히 깨끗하고 항구 특유의 비린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전혀 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탑승하고 있는 페리선은 탑승 정원이 300명이고 승용 차량 및 자전거, 오토바이 등 운송이 가능합니다. 본 동영상 설명에 관련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배 안으로 승선하겠습니다. 먼저 객실이라는 푯말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내부가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자리를 잡은 후에 짐을 풀고 배 구경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사님을 계속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전망이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면서 저희는 맨 앞자리까지 이동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는 생각보다 조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 왼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서 이 위치에 앉았습니다. 배가 출발했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어서 이곳저곳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탑승했던 부분으로 한번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여기는 생각보다 무서워서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입구 앞에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 매점이 있습니다. 술부터 다양한 간식들이 있기 때문에 매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매점 옆에는 이렇게 음료 자판기와 빵과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판기 부분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야외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자, 밖에도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무언가를 먹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였는데 이렇게 그늘이 있어서 쾌적함이 좋았고요. 아래를 보니까 이렇게 캠핑카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현재 위치가 3층인데 계단이 있어서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자를 잡고 조심조심 올라가 봤습니다. 자, 4층도 마찬가지로 의자와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배가 흔들림도 없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자, 최초 여행 계획 시 마쓰야마와 히로시마 두 도시를 여행하는 부분과 이렇게 배로 이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의외로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특히 어제 일정을 좀 무리하게 해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배에서 편하게 쉬고 잠도 많이 자면서 제대로 된 힐링을 한 것 같습니다. 바깥 구경을 하고 다시 선내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저희 배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됐었는데 더 큰일 났던 거는 매점을 보니까 매점이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자, 배에서 매점이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판기로 빨리 가서 컵라면과 이런 빵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배가 흔들림도 거의 없고 사람이 없어서 정말 편하게 이동을 했는데요, 경유지인 구례항 부근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약 1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히로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히도 배에서 푹 쉬어서 힘을 내서 이렇게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마쓰야마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로시마 현의 인구수가 약 270만 명이고 히로시마시 인구가 1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히로시마항 터미널에는 전철역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죠. 히로시마 여행을 하시면 전철이나 버스 또는 페리를 타실 텐데요,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모비리 교통 패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비리 패스는 히로시마 내에서 버스와 전철, 페리선을 24시간 기준으로 1000엔 내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입니다.
그리고 할인 쿠폰도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히로시마를 많이 여행한다면 거의 필수적인 그런 교통 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비리 패스의 구입 방법은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국에서도 패스를 구입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가미야초 히가시역까지 전철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히로시마 전철 1호선이나 7호선으로 약 44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비리 앱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24시간 체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승무원분께서 멀리서 오라고 손짓을 해서 저희는 전철을 타러 이렇게 빨리 이동을 하면서 저는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승무원에게 보여드리고 탑승을 했습니다. 마세야마에서 히로시마로 올 때 배가 조금 지연돼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전철은 바로 탑승을 해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히로시마 시내를 구경하다 보니까 저희 목적지인 가미야초 히가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 주변이 히로시마에서 가장 큰 번화가입니다. 지하에는 큰 규모의 지하상가가 있고요. 사거리에는 소고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우회전을 하니까 왼쪽에 저희 호텔인 히로시마 리가 로열 호텔이 보입니다. 호텔 맞은편에는 히로시마 현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상당히 고팠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호텔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리가 로얄 호텔은 히로시마에서는 좀 오래된 호텔이지만 이렇게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직원분이 계셔서 소통이 정말 편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가기 전에 웰컴 드링크가 있어서 한 잔 마시고 저희 객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객실은 4인실이었고요. 22층 객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침대가 4개 있는 객실이었고요. 여기서 3박을 했었습니다. 가운데 테이블도 있어서 4명에서 지내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리가 로얄 호텔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조망이었습니다. 자, 히로시마 미술관과 히로시마 성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였고요. 반대편으로 배정을 받았다면 원폭돔이 보였을 텐데 저희는 오히려 이쪽 조망을 배정을 받아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의 방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체크인을 마치고 히로시마의 명물인 오코노미야끼를 먹기 위해서 혼도리에 위치한 오코노미무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히로시마는 일본의 인기 만화 슬램덩크의 무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덕후들의 어떤 성지인데요. 저희가 가고 있는 이 오코노미무라도 슬램덩크에서의 그 감독님이 오코노미무라에서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저희가 가고 있는 오코노미무라가 슬램덩크에 나왔었던 그 장면입니다. 실제 사진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안 감독님이 동기생과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마치 안 감독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기본은 슬램덩크의 주제가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신나는 느낌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혼도리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한국 식당이 있었습니다. 한국 간판을 걸고 이렇게 영업하는 모습에 너무 또 신기해서 사진도 찍고 이동을 했습니다. 혼도리 상가를 지나서 드디어 오코노미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층별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코노미무라는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별로 8개의 점포가 있고요. 한 매장당 평균적으로 한 16명에서 17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층부터 4층까지 둘러본 후에 3층에 위치한 테페이라는 이 매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 오코노미야끼가 맛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맛도 좋은데 만들어 주실 때 이 보는 맛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이 4개를 다 안 시키고 2개씩 2번을 시켜서 2종류의 오코노미야끼를 먹었는데요. 이곳 명물이 굴입니다. 굴 들어가는 거는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광지고 명소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게 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한 5시 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식사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조금 일찍 가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혼돌이에 위치한 점프샵 매장에 들려서 잠시 구경을 했고요. 또 옆에 있는 파르코 백화점에도 잠깐 들려서 구경을 했습니다. 자, 구경하고 나왔더니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원래는 베이프 매장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고프 매장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어제 마쓰야마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가고 싶은 매장이었었는데 히로시마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매장 구경을 왔습니다. 자, 매장 입구부터 케이팝 관련된 컨텐츠와 상품들이 많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히로시마 혼도리에 위치한 부고프 매장, 다른 매장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상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고프에서 간단히 쇼핑을 하고 뒷블럭에 있는 원폭돔에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원폭돔으로 가는 길 강가 주변으로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더라고요. 자, 원래 일정은 배가 빨리 도착했으면 이곳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일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곳 주변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고요. 자, 히로시마 평화공원 주변으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껌껌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령비를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원폭돔만 보고 저희 호텔로 돌아가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자, 공원 주변으로는 특히 서양 분들이 정말 많고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과거에 여기서 정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건널목을 건너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저희 호텔이 보였었는데 정면에 또 너무 예쁜 곳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여기는 히로시마 게이트 파크이고요. 앞에 스타벅스 카페가 있고 조명도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게이트 파크에서 산책을 하고 2일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쓰야마 히로시마 편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히로시마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쿠시마 섬에 다녀오고요. 오는 길에는 렌트카를 빌려서 히로시마 시내를 둘러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